안녕하세요. 트럼프가 군대를 더 신뢰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 딥스 조직이 미국 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세세적으로 그 뿌리를 내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지난번 대선 땡땡에 대해서 맥러런이라는 그 장군이 발표를 한 게 뭐가 있냐면요. 바로 독일 서버를 비밀리에 운영한 조직이 미국 국정원 같은 조직이었다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부정 땡땡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발표를 11월 30일 날 했죠. 그런데 이 장군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 독일 서버를 통해서 중국, 이란, 러시아가 미국 선거 그 결과를 조작하는 데 개입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반역죄다. 미국 역사상 이 정도의 스케일이 큰 반역은 없었다. 남북전쟁 이후 가장 위협적인 전쟁이고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을 반역죄로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사실 미국은 그렇다고 해도 한국도 과연 윤석열을 띄워준 것이 이 중앙 매스컴이고 홍석현 씨잖아요. 그래서 지지율이 딱 올라가기 바로 전에 이틀 동안 그 작업을 중앙 매스컴이 했죠. 결국은 지지율을 올렸습니다. 근데 실체를 보면은요, 윤석열의 실체는 그냥 친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흥미로워서 제가 언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강남에 집을 팔라고 그랬잖아요. 청와대에서. 그랬더니 집을 팔았죠. 또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 해서 수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위에서 지시한 대로 다 따라서 한 오로지 그런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대통령이 말을 해도 주변 인물들이 이렇게 짝짝 집 팔라고 그러면 집 팔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잖아요. 근데 윤석열 총장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이 윤석열 씨의 와이프가 이름이 김건희인데 원래는 이런 이름을 갖지 않았지만 그 삼성의 이건희 씨를 너무 뭐라 그러나요? 그 사업적인 마인드로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거기서 따다가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굉장히 전략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삼성전자가 이 김건희 씨의 마크 로스코 전시회에 협찬을 하게 됩니다. 2019년 7월이에요. 마크 로스코는 굉장히 유명하고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추상화 작가죠. 근데 어쨌든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그런데 협찬을 삼성전자에서 했다는 거죠.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보통 그 전시회라든가 이런 경우는 그 상당한 돈이 비자금화할 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재벌가에서 이렇게 미술품 그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죠. 어쨌든 삼성전자가 그 김건희 씨의 소유 아파트의 전세를 얻었다고 그럽니다. 이 당시에 왜 이렇게 친밀한과 삼성전자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삼성 하면은 홍석현 씨이기도 하죠. 또 간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윤석열 씨를 2번 걸쳐서 직접 홍석현 씨가 만났거든요. 그 이후로 이렇게 지지율을 올리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전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저는 외신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보통 대권에 이렇게 그 올리는 사람들은 미리 생각을 해가지고 막 지지율도 조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편이죠. 그거는 알고 있었는데 가령 여야 상관없이 한국은 한통속이라는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가나다라 모든 후보를 지금 주물른다 그러나요? 말이 우습네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홍석현이고 삼성이라는 것입니다. 뭐 노무현이나 문재인이나 삼성과 유착된 거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한국 위주로 어떤 정책을 펼 수 없는, 그래서 상당히 그 세계화 세력이 휘둘려 있는 한국 상황입니다. 특히 제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그 한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는 점에서 제가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정치권은 그 카르텔이 있죠. 뭐 교육 카르텔, 지역 카르텔,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외부 세력의 돈으로 얽혀서 뭐 얼마를 받고 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카르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개인이 자신들의 그 권세,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직위 또는 재산, 이런 것을 굉장히 강하게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그런 거에 집착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가족 중심의 이기주의가 근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형 부패가 한국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민주당 세력은 사회 정의를 위한 것이니까 위한다고 맨날 얘기를 하니까 이 현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좀 더 사회 공정성이 이루어질 것이야. 뭐 중산층이 더 잘 살게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개개인이 부패고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상당히 중국형 부패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일단 혁명을 했다고 본인들은 상당히 그 지도층에서 자신들은 마치 굉장히 공정을 위한 것처럼 또 개개인들의 평등을 위한 것처럼 행세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 분이 있어서 그분의 유튜버이신데 그분의 자료를 요약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파벌적이고 또 부패가 장난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시진핑 측근이 3위, 6위 여기 계신 분 이름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후진타오 계통이 공청당 출신 공청단이라고 하는데 이 리커창 또 왕양이라는 사람이 거기 이 파벌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한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 상당히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장점이님은 상하이병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분류가 된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의 대체적으로 그 개별 문화가 그렇게 그 품위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외교부는 가장 품위를 지켜야 되고 가장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것이 외교부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왕이가 왔다 가면서 뭐 지각은 기본이고 한국 대통령인데 툭툭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오만했다고 한국이
한국 SNS에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제가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상당 부분 중국의 그 외교부들이 다른 사람의 생각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한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그냥 옳다고 생각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총선 땡땡에 을 하게 된 이 왕우닝은 계파 색채가 상당히 적지만 장점인의 그런 숨겨둔 그런 인물이라는 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주시하는 거는 한정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물론 시진핑 포함해가지고 그 가족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어마무시하고요. 해외로 빼돌린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규모가 몇 조 원 뭐 이런 수준입니다. 한국도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들춰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계파들이 서로 그걸 폭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는 거죠. 근데 원래는 시진핑 현 주석은 상하이 서기였던 상하이에서 서기로 경력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정이라는 사람이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사람이 굉장히 행정가예요. 이 사람은 한정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시진핑을 잘 보위를 해가지고 현재 최고 지도부 7명 그 리스트에 오르게 된 사람이 한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진핑은 갑작스럽게 상하이 서기를 맡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하이 현지 사정이 굉장히 어두웠을 때 한정은 원래 상하이에서 키워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정이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다른 그 지도층들도 어마무시한 자산을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데 한정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국 돈으로 3조 6천억 원.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그 안에는 그 부동산 그룹의 지분 7%를 소유하고 있고 딸은 호주 국적을 갖고 무슨 그룹의 실소유주라고 합니다. 뭐 이런 구도를 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중국 최대 부패 세력으로 지목되는 사람이 상하이방의 장쩌민 일가인데 사실은 폭로된 사람은 시진핑 계열의 인물들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상하이방의 힘이 내면에서 아주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이 7명의 지도급들은 겉으로는 막 애국심을 맨날 내세웁니다. 애국심을 부르짖죠. 그런데 미국 통계에 의하더라도 관료급의 75%가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들의 손자, 손녀의 91%가 미국 시민권자라고 합니다. 놀랍잖아요, 이런 거 보면. 그런데 미국 정부 통계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통계 실태 조사를 벌였는데 이런 비슷한 그 결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실질적으로는 이들 지도부급들이 어마무시한 재산과 가족들은 90% 정도라니까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은 다 해외에 영주권 또는 그 시민권을 보유하고 해외로 자산을 빼돌린다는 것이죠. 참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거 보고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민주당계나 또는 이 중국 공산당은 굉장히 애국심을 내세우고 그 사회가 굉장히 평등하고 좋은 쪽으로 문화적으로도 좋은 쪽으로 가 있다라고
너무 선전을 한다는 거죠.